국가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 준비하시면서 긴가 민가 헷갈리는 게 많으셨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쳤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국가자격 시험의 채점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채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감독위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이거나 해당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등등 서류상으로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 감독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또한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 2인 이상의 감독위원을 복수 위촉하여 채점하고 있습니다. 즉, 1과제와 3과제는 A라는 감독위원이 채점을 하고 2과제와 4과제는 B라는 감독위원이 채점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랜드명은 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소속을 나타내는 아카데미 이름이 있거나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다면 반드시 청테이프나 검정색 테이프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또 요즘은 본인 제품의 레이저 각인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나 화장품에 본인 제품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발라놓는다거나 스티커를 붙여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테이핑해서 가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도 과제에 맞는 색상이 전부 구비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여러 개가 나와 있다 보니 사용하시다 보면 테이블 위가 좀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정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좀 더 자세하게 문의를 한 결과 파운데이션 종류 중 하나인 메이크업 커버, 쿠션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본래 피부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과제 내추럴 과제처럼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라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되도록 제시된 파운데이션 타입을 사용해주세요. 자세한 점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각 과제별로 아이 메이크업의 점수 배점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1, 2과제만 하더라도 각각 6점씩이죠. 근데 모델이 이미 아이라인이 문신이 되어 있다면 아이 메이크업 항목에서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시험에서는 1, 2점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반영고를 하지 않은 모델을 대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수험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필기시험만 합격했다면 누구든지 실기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델은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면 외국인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 서양인처럼 눈이 움푹 꺼지고 얼굴 골격 자체가 다른 경우 이 과제 메이크업 과제 시 아이홀 기법 등의 스킬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모델로 대동하실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난 경우 대충 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시계가 있으니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되도록 시험 종료 시간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거나 2, 3분 정도 빨리 끝내신 뒤에 테이블 위를 정리정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더러워지지 않았을 경우 계속 쓰셔도 됩니다. 단 메이크업을 하다가 실수로 아이라이너나 아이섀도우가 묻어서 지저분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새 걸로 바꿔주세요. 또한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경우 바로 위생봉투에 버려주시고 반드시 새 걸로 바꿔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시험 볼 때 긴장해서인지 바닥에 퍼프나 스펀지를 많이 떨어뜨리시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매 시간마다 스펀지나 파우더 퍼프 등을 2-3개 정도 놔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메이크업 스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과제, 2과제, 3과제에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이홀 기법, 가루 기법, 그라데이션 등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모든 테크닉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해당 과제 패턴을 얼마나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의 패턴을 완벽하게 소화하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브랜드의 색상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에 핑크빛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붉은빛이 살짝 도는 핑크든 완전 쨍한 핑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핑크색 아이섀도우라고 해도 브랜드마다 색상이 조금씩은 전부 다르니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은 지문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의 컬러감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제4과제 수험과제의 경우 나중에 치우기 쉽도록 수건 위에 키친타올을 깔아 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책상 위에 키친타올을 계속 올려놓고 거기에 브러쉬를 닦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섀도우 등의 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닦아내셔야 할 땐 되도록 티슈 한 장 한 장을 뽑아서 사용해 주시고 사용 후엔 바로바로 위생봉투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 내에 메이크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미작이며 제시된 과제와 다른 과제를 했을 경우엔 오작입니다. 그리고 미작과 오작 모두 0점 처리됩니다. 1과제에서 4과제 중 한 과제라도 응시를 안 하셨을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1과제부터 3과제를 아무리 잘하셨어도 4과제를 응시를 안 하셨으면 실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할 게 미작이나 오작 같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과제 때 시간이 부족해서 입술을 못 그려서 미작으로 0점 처리가 됐는데 만약 2, 3, 4과제를 너무 잘하셨다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1과제 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작이 나왔더라도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끝까지 노력해주세요. 반반입니다. 우선 모델의 얼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손에 있는 열기와 땀에 의해서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번질 경우 감점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과제 펑크나 3과제 발레처럼 색감이 진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땐 아무래도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되도록 면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손에 땀도 잘 안 나고 열도 잘 안 나 하시는 분들은 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을 갖다 댄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시문에 섀도우 색상의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색을 먼저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트위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핑크 먼저 올리셔도 되고 남색 먼저 올리셔도 됩니다. 또한 눈썹뼈에 화이트를 먼저 바르고 쌍꺼풀 라인을 그리는 것과 라인을 먼저 잡고 눈썹뼈에 화이트를 바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관없습니다. 마스카라를 바르고 아이섀도우를 바르는 것처럼 상식 밖의 순서 바꾸기만 아니면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독학으로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